내 자식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예비 사돈의 막말에 30년 교직 생활 교수가 보인 반응. 오늘은 충격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예비 사돈의 한마디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준영의 말에 장기호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결혼이라고? 네, 우리 병원 간호사예요. 이름은 연이고. 장기호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7, 늦은 나이였지만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라.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보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준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에서 불안함이 스며듭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데? 아, 그게 준영의 망설임에 장기호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신대요. 상견례도 거기서 하자고 하시는데. 인천? 서울 사람들이 왜? 그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쪽에서 하는 게 예의라고. 장기호는 무언가 불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었을까요? 사람의 말투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읽어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름 후 상견례 날입니다. 아침부터 장기호는 분주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고 넥타이까지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떠시나요? 준영아, 아버지, 너무 격식 차리신 거 아니에요? 첫 상견례인데 예의는 지켜야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장기호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렇게 차려입어도 되는 걸까요? 차로 인천으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릅니다. 준영아, 네, 아버지. 처자 부모님이랑은 몇 번이나 만나봤니? 그게 한 번 뵀어요. 뭐라고? 한 번? 장기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 결혼할 사람 부모님을 한 번밖에 안 만나봤다니? 연희가 조금 조심스러워해서요. 왜? 그냥 아버지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불길한 예감은 더욱 커져갑니다. 고급 한정식집 개별실 앞. 장기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어머, 아유, 너무 격식 차리고 오셨네요.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희 부모님은 마치 동네 마트라도 다녀올 것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색한 인사가 오갑니다. 아이고, 남자 혼자 키우시느라 이런 것도 모르셨나 보네. 요즘 누가 이런 자리에 양복을 입고 와요? 첫마디부터 비꼬는 듯한 말투에 장기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 여기 상견례 선물입니다. 연희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음료수요. 병문안 갈 때처럼 뭐 이런 걸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장기호와 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준비를. 에이, 남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받으세요. 여자가 없으니 이런 예절도 모르시는구나. 또다시 꼬집는 듯한 말투에 장기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쥡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고. 아, 지금은 놀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동네에서 한문을. 돈은 좀 되나요? 우리는 장사해서 팔순까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까 걱정되네. 장기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부르르 떨립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연희는요, 6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간호사 월급으로 혼수도 3천만 원어치 하기로 했고, 근데 준영이는 37이나 먹도록 겨우 1억이라니? 우리 딸이랑 비슷하게 모았다는 게 말이 돼요? 장기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합니다.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해와야. 잠깐만요. 장기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우리 아들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부 오래 하느라 늦게 시작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학병원 과장이고 곧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8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막말을. 막말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첫 마디부터 우리를 무시하시더니. 그건 그냥.
우리 아들 밤낮 없이 공부해서 의사 됐습니다. 앞으로 교수도 될 수 있고 개원도 할 수 있어요. 연봉도 더 오르겠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는 듯했고 아버지는 술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어머나, 이런 무례한. 뭐래요? 첫 만남부터 우리 아들 깎아내리고 퇴직했다고 무시하고 그게 예의입니까? 아버지, 진정하시고. 준영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자, 준영아. 이런 집안하고는 인연 맺을 필요 없다. 지금 가신다고요? 연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식사값은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차 안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넌 훌륭한 의사야.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사람이고. 근데 저런 집안에서 준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연희의 전화일 테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장기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20년 전을 회상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잘한 걸까요? 아내의 사진이 달빛에 비칩니다. 준영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죠?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일주일 후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 응? 어제 파혼 통보했어요. 연희가 많이 울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다 잊힐 거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과하게 구는 거래요. 과해? 내 자존심 지키는 게 뭐가 과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희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느라 준영은 부서 이동까지 고려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왜 피해야 하는데? 아버지, 넌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번 일은 교훈 삼아. 낙엽이 떨어지는 병원 정원. 준영은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소아과의 김태희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원두 드려놨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영. 평소보다 한결 밝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새로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장기호는 아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우리 병원 소아과.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구나. 네,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창밖으로 늦가을에 달빛이 스며듭니다. 장기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날 것 같아요. 달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파혼 통보 다음 날 아침. 준영의 병원 사물함 앞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영 오빠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읽지 않고 구겨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정준영 선생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희의 음성이었습니다. 제발. 잠깐만요. 준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그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올 때처럼. 같은 시각 장기호의 아침은 늘 그랬듯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적막한 느낌입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벽시계가 아침 7시를 알립니다. 문득 20년 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준영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그날.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 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준영의 목소리에 기억이 흩어집니다. 그래? 밥은? 병원에서 먹을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오전 회진 시간. 준영은 평소보다 더 많은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일에 몰두하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서입니다. 정 선생님, 7번 병실 환자분 상태가. 간호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굳어버립니다. 연이었습니다. 차트만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서는데 오빠, 우리 부모님이 사과하고 싶다고. 간호사님,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준영의 말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나가던 환자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연희가 꾸벅 인사하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들었어? 정 과장님이 파혼했대. 에이, 설마. 연희 간호사랑 잘 만나고 있었잖아. 진짜야. 상견례 자리에서 대판 싸웠다던데? 병원 구석구석에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복도를 지나는 준영의 뒤로 수군거림이 이어집니다. 정 과장님, 점심시간 소아과 김태희 과장이 다가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의 구석자리, 준영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김 과장님, 요즘 소문이 파다하던데.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로서 후배 커피 한 잔 사주는 건데? 태희는 준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두 잔의 아메리카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3년 전,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았죠. 태희의 목소리가 잔잔합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신랑 측에서 집을 해줘야 한다. 시댁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파혼했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달랐거든요. 준영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잖아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태희의 말에 준영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와인바가 있는데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저녁 병원 근처 와인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러시지만 않았어도 후회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그날 아버지가 그러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아버지는 보신 거죠. 연희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와인잔을 기울이며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김 과장님은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에 미쳐 살았죠. 태희의 눈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장기 오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늦네요. 문득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니? 아, 동료랑 저녁 먹고 있어서요.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전화를 끊고 장기 오는 생각에 잠깁니다. 설마 그 여자를 만난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준영이 식탁에 앉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계란말이 해봤어요. 웬일이니? 어제 좋은 얘기도 들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요. 장기 오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소아과 병동. 정 과장님, 3번 병실 김민호 환자 보호자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회진 다 끝나셨나요? 네, 방금 끝났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환자 상담 끝나고 갈게요. 오후 3시 병원 카페테리아. 환자 보호자분이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네, 소아암 초기라. 정 과장님은 환자분들한테 참 따뜻하시네요. 김 과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저요? 전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퇴근 시간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회식이니? 아니요, 그게 누구랑 만나는 거니? 소아과 김 과장님이랑 환자 케이스 스터디 하기로 해서. 집에서 기다리는 장기호의 한숨. 여보, 이번에는 좋은 인연일까요? 저녁 9시 한강공원 벤치. 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파혼하고 힘들어 하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김 과장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곁에 있어주신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 응?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우리 병원 소아과 과장님이에요. 김태희 선생님. 벌써? 아니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참 좋은 분이에요. 병원 소아과 병동. 오전 회진. 정 과장님, 밤새 열이 많이 올랐던 환자예요. 네, 진료 기록 볼게요. 우연히 스치는 손. 서로 멋쩍은 미소. 점심시간 구내식당. 어머, 두 과장님 또 같이 식사하시네요? 아, 환자 상담할 게 있어서요. 수군거리는 간호사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주말 한강공원. 선생님, 이제 그만 반말하시죠? 그래도 될까요? 우린 이제 그럴 사이 아닌가요? 태희 씨. 네, 준영 씨. 저녁 장기호의 집.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태희, 김 과장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벌써? 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고급 일식집 개별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많이 긴장되시죠? 저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신데도요. 환자 진찰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장기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아드님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준영 씨가 제게 더 큰 힘이 되어줬어요. 어떤 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소아암 환자들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늦은 밤, 장기호의 방. 여보,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제 웃음이 돌아왔네요.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소아과 병동, 오전 9시. 김민호 환자, 항암치료 반응이 좋네요. 네, 정 과장님 덕분이에요. 태희 씨가 더 신경 써주신 거잖아요. 환자 앞에선 호칭 조심하셔야죠, 과장님? 웃음 섞인 목소리. 하지만 그 순간, 준영 오빠, 복도 끝에서 연희가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무거운 침묵. 태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환자 회진할 시간이에요? 그럼 저녁 병원 옥상.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언젠간 마주칠 거라 생각했어요. 준영 씨,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래도 마음이 좀 힘드실 텐데. 태희 씨가 있어서 이제는 괜찮아요. 주말 한강공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준영 씨. 벌써요? 너무 서두르나요?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장기호의 집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 응? 이번 주말에 태희 씨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벌써 그럴 때가 됐나?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너 행복해 보인다. 네? 요즘 내 표정을 보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다. 다음 날 병원 응급실. 소아 환자 급성 맹장염입니다. 주치의가 누구죠? 김태희 과장님인데 지금 수술 중이시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밤 11시. 고생하셨어요. 준영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당신 환자라서 걱정됐어요. 우리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주말 고급 한정식집.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희의 부모님이 정중히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기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딸이 많이 칭찬하던데요. 아, 과찬이십니다. 두 분 다 의사시라.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버님. 이번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장기호의 방.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래, 난 이제 너만 잘 되면 된다.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축복하실 거야. 병원 소아과 진료실. 김 과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할까 해요. 준영 씨. 이제 확신이 들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춥니다. 늦가을 웨딩홀 상담실. 2분 다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집은 병원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시나요? 아, 그게 태희의 망설이는 목소리. 무슨 일 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미국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국이요?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2년 과정으로. 침묵이 흐릅니다. 저녁 장기호의 집. 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태희 씨가 미국 연수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그게 결혼하고 같이 가는 걸 고민 중인데. 너도 같이 간다고? 다음 날 병원 옥상. 준영 씨. 너무 큰 결정이에요. 당신 꿈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환자들은 미국에도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은 어떻게?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장기호의 방. 여보, 이제 막 찾은 아들인데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주말 한강공원 벤치.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아니요, 이해해요. 당신의 꿈이니까. 병원 소아암 병동. 김민호 어머님, 선생님, 정말 미국 가신다고요? 누가 그런 말씀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민호야. 선생님, 가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저녁 일식집. 아버님.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준영 씨 인생에 이런 어려운 선택을.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소. 아버님, 대신 약속하시오. 내 아들 꼭 지켜주시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 두 과장님 다 미국 가신다고요. 2년 연구 과정이에요. 환자들은 어쩌시고. 잘 인수인계하고 가려고요. 태희의 진료실. 준영 씨,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내 선택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장기호의 집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래, 결혼식은 연말에 하고 내년 초에 출국하는 거니? 네, 너희 어머니한테 잘 다녀오라고 인사드려야겠다. 병원 옥상 늦은 밤. 떨리네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준영 씨, 새로운 시작, 기대돼요. 연말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병원 소아암 병동. 민호야, 오늘 검사 결과 좋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2년 후에는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돌아올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약속할게. 병원 복도에서. 준영 씨, 인수인계 자료 다 준비하셨어요? 네, 거의 끝나가요. 환자들이 많이 아쉬워하네요. 태희 씨 담당 환자들은 어때요? 다들 울지 말라고 오히려 절 위로하더라고요. 장기호의 집.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짐 정리는 잘 돼가니? 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내려고요. 미국에서 춥지는 않을까? 보스턴이 추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옷 더 사놔야 하는 거 아니니? 주말 웨딩드레스 샵. 신부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준영 씨는 어떠세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요. 결혼식하고 바로 미국 가시는 거래요? 네, 새해 첫 주에 출발해요. 병원장실. 두 과장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빛났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니요.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도 우리 병원의 명예를 빛내주시길. 저녁 한강공원. 아버님 많이 걱정되시죠? 네, 처음으로 아버지 혼자 두고 가는 거라. 매일 영상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준영 씨가 이렇게 마음 약해지는 거 처음 봐요. 크리스마스 이브. 여보, 우리 아들이 멀리 가네요. 장기호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 들어왔어요. 오늘은 태희랑 같이 왔구나. 제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도 하는구나. 준영 씨 취향에 맞췄는데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결혼식 일주일 전.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게 뭐니? 태희가 끓여준 도가니탕이에요. 보양식이라고. 너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네? 우리 며느리 참 속 깊은 아이구나. 결혼식 전날 밤. 여보,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잘 키워서 이제 좋은 짝까지 만나게 해주셔서 당신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새벽 준영의 방. 어머니, 저 내일 결혼해요. 태희는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지켜보고 계시죠? 결혼식 당일 아침. 장기호의 집.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그래, 잘 잤니?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떠나는 날이잖니? 웨딩홀 신부 대기실. 태희야, 긴장되니? 네, 어머니. 준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걱정 마. 어머니, 미국 가는 거. 내 꿈이잖니. 아플 때마다 이야기했잖아. 신랑 대기실.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아버지, 손이 떨려서요. 이리 와봐. 20년 전에도 이렇게 매주셨죠? 고등학교 입학식 때처럼. 결혼식장 로비. 민호야, 잘 왔다. 선생님, 이제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약속했지? 꼭 돌아온다고. 저 그때까지 다 나올게요. 결혼 행진곡이 울립니다. 아버님, 준영이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게.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지. 태희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정준영, 신부 김태희 내 앞에서 장기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피로 현장에서 정 과장님, 축하드려요. 김 과장님, 미국에서도 행복하세요. 두 분 닮은 아이 낳으세요. 저녁 신혼집으로 가는 차 안. 이제 진짜 부부네요. 실감이 안 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분. 저도요, 남편분. 다음 날 아침 장기호의 집. 아버지, 아침 진지 드셨어요?
너희는 신혼여행 준비는 다 됐고, 네, 짐도 거의 다 쌌어요. 여권은? 걱정 마세요. 다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아버지, 2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 매일 영상통화할게요. 너무 자주 하면 공부에 방해될라. 출국장 앞. 아버님, 죄송해요. 왜 그러니, 며느리야? 이렇게 준영 씨를 멀리 데려가서. 내 꿈을 위해 가는 거잖니? 마지막 포옹. 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그래,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도요. 술 줄이시고. 알았다, 이제 가거라.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 장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이제 또 혼자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마음 한켠에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 첫날 아침.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첫 출근이에요. 벌써 아침이에요?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죠? 여기는 이제 막 해가 뜨는데 아버지는 저녁 시간이시네요. 보스턴 어린이병원 로비. 서울 장기호의 아침. 여보, 잘 도착했대요. 휴대폰 사진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병원 앞에서 찍은 두 사람의 모습. 꼭 당신 닮아서 저렇게 씩씩한가 봐요. 보스턴 병원 회의실. 서울 동네 한문교실. 선생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요. 그저 새벽에 통화를 해서. 아, 미국에 계신 아드님이랑요? 네, 시차가 있어서. 보스턴 퇴근 후. 오늘 힘들었죠? 환자들 케이스가 많이 다르네요. 여기는 더 공격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잘 지내시려나? 서울 저녁 시간.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준영아. 식사하셨어요? 응, 방금 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응? 너희랑 통화하려고. 보스턴 주말 아침. 여보, 오늘은 하버드 스퀘어 구경 갈까요? 좋아요. 아버지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요. 매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네요. 처음으로 떨어져 사시는 거라. 서울 한강공원. 여보, 우리 아들이 잘 지내나 봐요. 매주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셨겠죠? 보스턴 병원 수술실. 서울 편의점에서. 아버님, 라면은 그만 드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매일 야식 드시는 거 다 알아요. 너희가 어떻게? 편의점 아주머니가 일러주셨죠. 보스턴 첫눈 오는 날. 여보, 창밖을 봐요. 와, 보스턴의 첫 눈이네요. 한국은 아직 눈 안 왔을 텐데. 아버지 생각나요. 서울 첫눈 오는 날. 여보, 우리 아들도 지금 눈을 보고 있겠죠? 창밖을 바라보는 장기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보스턴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너희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거라. 보스턴에서의 1년 후 어느 봄날 아침. 여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임신이에요. 정말요? 2달 정도 됐대요. 보스턴 어린이병원 원장실. 병원 복도에서. 여보, 아버님께는 언제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녁에 영상통화로 할까요? 많이 놀라실까봐 걱정이네요. 기뻐하실 거예요. 첫 손주인데. 서울 장기호의 집.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준영아. 아버님, 저희가 기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태희가 임신했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의 직감이지. 보스턴 산부인과. 여보, 들으셨죠? 아기가 건강하대요. 우리 아기. 처음 보는 거네요. 서울 한문교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된다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 퇴근 후. 여보, 아기 방은 어떤 색으로 꾸밀까요? 연한 노란색은 어때요? 아니면 민트색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예쁠 것 같네요. 서울의 새벽.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나 봐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장기호가 중얼거립니다. 당신도 보고 싶어 아시겠죠? 보스턴 병원 연구실. 태희 씨, 논문이 통과됐어요. 축하해요, 여보. 우리한테 기쁜 일만 생기네요. 서울 저녁 식사 시간. 아버님, 아기 이름 추천해주세요. 갑자기 그건 왜?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생각해 볼게. 보스턴 태희의 진료실. 여보, 배가 좀 불편한가 봐요. 많이 아파요? 아니요. 그냥 우리 아기가 인사하나 봐요. 우리 아기가 벌써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네요. 서울 장기호의 꿈에서. 여보, 우리 손주가 생긴대요.
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죠. 당신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보스턴의 여름날.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아기도 이제 의사가 될 거려? 우리 아기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서울에서 온 택배.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기 오시네요. 손수 고르셨대요. 백화점 가셔서. 아버님, 보스턴 연고 마지막 달. 병원 옥상에서. 여보, 이제 정말 한 달 남았네요. 네. 우리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나겠죠?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서울 장기호의 집. 여보, 이제 곧 아이들이 돌아와요. 손자도 보게 되고 당신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보스턴 산부인과. 여보, 들으셨죠? 비행기 타도 된대요. 다행이다. 걱정했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인사과. 정준영 선생님 복직 관련 서류입니다. 김태희 선생님도 함께요. 네, 두 분 다 소아과로 보스턴에서의 연구 성과가 대단하시다고. 보스턴 짐을 싸며. 여보, 이거 봐요. 뭔가요?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우리 많이 변했죠? 서울 장기호의 준비. 아버님, 그렇게 청소하지 마세요. 아니다. 손주가 올 집인데 아직 2달은 더 있어야. 시간이 없어. 다 준비해야지. 보스턴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한테 좋은 추억을 준 도시예요. 여기서 우리 아기도 생겼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네요. 비행기 안에서. 여보, 괜찮으세요? 그냥 좀 설레요. 아버님 얼굴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아기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인천공항 도착장. 준영아, 아버지, 태희야. 아버님, 오랜 포옹. 그리고 태희의 배를 바라보는 장기호의 눈시울. 어서 가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다. 네? 누가요? 내 어머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사진을 새로 모셨다. 손주 보시라고.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장기호의 집 현관.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아버님, 이제 진짜 돌아왔어요. 거실에 걸린 새 액자.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사진. 여보, 이제 다 왔어요. 장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네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춥니다. 그날 상견례장에서 예비 사도는 우리 아들을 그깟 의사라고 무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보지도 않고 현재 모아둔 재산만 가지고 판단하더군요. 그때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지 않았다면 부모님들 자녀의 결혼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 아들처럼 더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